오늘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원의 상상이었죠. 너무나 프리미티브를 강조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백석이 시열을 가지고 와서 모닥불의 세계를 꿈꾸며 이랬습니다. 백석이 꿈꾼 세계, 백석이 꿈꾼 세상이 어디인지 백석의 시를 재구성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당겨서 말씀드리면은 이질적인 이 흐름들이 고유성을 가지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그리고 그런 세계가 백석이 꿈꿨던 세계고요. 이 모닥불의 세계고요. 그리고 이 평균화, 균질화, 획일화되는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의 결과 바로 모닥불의 세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지. 요즘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토속어의 문제, 그죠? 언어의 문제, 사랑의 문제까지도 크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근대성에 대해서부터 잠깐 보고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민망해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어요. 이 모더니티를 근대성이 한다고 했죠? 대답 안 할 거야 이제? 네. 이 근대성의 두 축이 뭐라 그랬지? 자본주의, 물질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정치는 국민국가라 그랬죠. 훌륭한. 이 국민국가는 이제 이 민족국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 만들기, 국민 대량 생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다 자본주의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때 우리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치적 근대화, 사회적 근대화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근데 이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근대화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가들과 정치가들, 정치 세력들은 다 맞짝이죠. 맞짝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원활한 그 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공간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 정치가들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인간들이 다양한 게 자본이 활동하기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하는 게 자본이 활동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국민국가 프로젝트에서 이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나폴레옹 때예요. 이 나폴레옹 시절은 근대성의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프랑스라는 국민들을 대량 생산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이 나폴레옹 시절에 강조한 게 뭐를 그래머 스쿨이라고 해요. 맞나? 이 그래머 스쿨은 문법학교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아이들에게 이때 의무 교육이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이 초등학교 그래머 스쿨이에요.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 똑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르타뉴 지방이나 이쪽 이 북프랑스의 다 언어가 달라요. 안 통했습니다, 말이. 잃어버린 시절 찾아서 이거도 나오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이 국민국가 안에서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죠. 국민을 동원할 수가 없죠. 안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동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무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개별성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어 기획이에요. 표준어 기획은 바로 인간의 표준화 기획과 맞물릴 수밖에 없죠. 국민이라는 이 평준화된 인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언어적 기획이 바로 표준어. 그렇죠? 표준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통하게 하는 그 적극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근대성 비판의 핵심이 바로 이 표준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다양한 사유의 방식들이나 정서적인 그 퇴적층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적이고 은밀한 언어들이 다양할 때
이 정서적이나 이 사유의 풍경들이 훨씬 풍요로울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걸 자본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표준어 기획과 국민국가 생산 프로젝트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가죠? 근데 한국은 국민국가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대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제작되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자신의 언어로 학습하기 시작. 이게 이중언어 시스템이에요. 이중언어 시스템에서 얘들은 분열증을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언어를 같이 보면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조선시대도 이중언어, 이 바이링구얼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요. 링구얼 이런 말을 쓰는데 이중언어 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그 4대 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이 연합 박지원이 우리 이번에 현금에 와서 강의를 한다 치자. 중국으로 갈까요? 조선으로 갈까요? 조선으로 하지 당연히. 근데 이 강의 내용들을 우리 물처럼 조교가 가서 글 활자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문으로 번역해야 되죠. 사대부들은. 그러니까 그 번역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부분 우리 연합 박지원의 이 글들 보면은 백화치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문체 반정이었죠. 백화치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다 정통 한문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구어로는 말로는 조선어로 하고 문어로는 한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 고전 중국어로 써야 된단 말이지. 이 여기에서 분열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국민정 창제 이후에는 사대부들이 가사나 시조라는 장르 있죠. 가사나 시조라는 장르를 통해서 다 표현을 했죠. 이게 어느 정도 정서적인 파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세분 같은 퇴계 같은 이런 정말 골수한학자들 아닙니까? 이 도통을 잇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시조 쓰나요, 안 쓰나요? 다 씁니다. 한글. 이 한글을 사대부들에게 한글 앙클이고 원문이고 다 폄하의 대상이었잖아요. 얼마나 세종 때 출마리를 비롯해서 한글 창제 반대를 했습니까? 이 지식군 권력이라는 이 정치적인 그 관점과 긴밀한 연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인 출구를 이 한글로 부르는 노래로 풀었다는 거지. 아무튼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중어 시스템이 근대 국가에서는 다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는 게 어떤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또 더 잠시 북한문 운동 이런 게 있다가 약 길게 잡으면 우리 독립신문부터 시작하면 독립신문 창간이 1896년 4월이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이 합방까지 15년 채 못 되죠. 요 시기에 반짝 그 국어운동이 펼쳐지다가 그 다음에 수면 아래로 스며들죠. 그러면서 1910년부터 다시 일본어와 조선어라는 이중언어 체계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지식인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요. 그리고 글도 일본어로 쓸까요? 조선어로 쓸까요? 일본어를 먼저 쓰는 게 일상화됐다는 거죠. 일기장 보면 금방 알아요. 이 김동인이라는 문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일본 근대문학, 일본이 번역한 서양문학, 일본 근대문학을 다 읽고 소설을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구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구상은 일본어로 하니까 쉽다는 거야. 근데 이걸 조선어로 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이해가는 딜레마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학회에서도 많이 우리 말모이 이런 영화도 있었죠. 학교에서 독립운동 일환으로 언어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어운동을 펼치기도 한글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일본의 표준어 이 산정 기준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에서 해방 이후에 바로 그래도 이 표준어가 정면화하기 시작해요. 아무튼 이 근대 백석의 시효의 핵심은 우리의 정서와 사유를 획일화 평준화하는 언어 표준어 중심의 언어 체계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나 사상이 정서가
표준화된다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지 이 시인에게는. 자신의 모어들을 대거 소환함으로써 발굴함으로써 이 자신의 진지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게 요즘의 향토나 토속어를 정치적으로 다시 보는 발상법이기도 하죠. 이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뭐더라 그 저자가 이 목소리가 언어가 사라질수록 우리의 정서와 사상도 빈곤해진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 인간이 언어로 생각하고 이 언어로 노래하고 이런 거 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 언어가 표준화되고 회귀될 수 될 때 큰 대로만 남아 있고 고속도로만 표준화된 고속도로만 남아 있고 새길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지. 그 순간에는 인간들도 다 표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귀라 표준화라는 근대화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쓰기란 무엇인가? 물을 때 백석은 대단히 유효한 의미 있는 참조점이 됩니다.